고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델타 고센 땅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땅인데요. 수천 년 전 이곳에서 만들어진 파피루스는 성경 기록의 토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귀한 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흔적을 품은 파피루스의 땅, 그 특별한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카이로에서 델타 지역, 이게 고센 땅으로 가는데 오늘의 목표는 이 고센 땅에 특히 이집트의 종이혁명을 이루었던 파피루스를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카이로를 떠나면서 거대한 나일강을 이제 지나고 있고요. 자, 이곳이 이제 델타 지역이죠. 예, 수천 킬로의 나일강의 이제 하구에 형성된 고센 지역이 이제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이제 파피루스의 생산지이고,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피루스를 이제 재배해서 특히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파피루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파피루스에 쓰였던 글을 이제 찾아서 이제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정말 귀중한 애굽의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피루스는 종이혁명을 이루었고, 특히 성경이 대대적으로 이제 파피루스를 통해서 확산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게 역사했던 애굽의 모습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굽을 지나가다가 역시 이 빵 하면 이제 애굽이고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최대의 곡창지대잖아요. 나일강을 따라서 정기적인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농사를 지었던 애굽의 일부를 특히 이 고센 땅에서 보여드립니다. 같이 생겼다 해서 쟁반빵이라고 하는 A씨, 이집트 빵입니다. 그죠? 태양과 같이 생긴 거죠. A씨, 태양의 빵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집트가 정말 빵하면 이집트죠. 또 밀하면 이집트고요. 또 거대한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 애굽, 그 중심에 이제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이 이제 하구에 해당하는 델타 지역, 성경의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곳인데, 와, 보시죠. 정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따끈한 빵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네. 오, 예, 이영란 PD 빵 하나 가지고. 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애굽의 빵 굽는 집입니다. 예, 정말 축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먹거리들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고센 땅을 이렇게 빵집을 통해서 생생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단체로 가면은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성경의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개인으로 방문을 하면 용기를 내서 이집트의 현장,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집트가 이제 경제적으로 치면은 이제 개발도상국 하지만 이 문명으로 치면 또 세계 최대의 이제 관광 역사를 가진 문명의 나라였었고요. 정말 풍요로움, 사는 모습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들은 행복하고 수천 년을 통해서 애굽의 나일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고센 땅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빵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빵을 직접 구워 만들어내고요. 와, 이게 다 빵이야. 이야. 보기만 해도 벌써 배가 불러요. 와. 이야. 와, 예. 우리로 치면은 꼭 부침개, 전병 같은데 이게 주식입니다. A씨. 사실 이 빵의 역사를 보면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땅이 바로 이 애굽 땅, 나일입니다. 나일. 이렇게.
네. 아마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도 이 파피루스의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네, 또 떠나는 우리에게 깨평이에요. 요거 다니면서 또 요거 식사. 감사합니다. 오. 자, 이제 그새 이제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곳곳에서 여전히 지금도 이 파피루스를 제공을 합니다. 재배를 하고요.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제 껍질을 켜켜이 눌러서 이제 말린 후에 글을 쓰는 거죠. 이 고센 땅에서 오리지널 파피루스를 보는데 우리가 벼농사를 짓듯이 이렇게 파피루스를 대단히적으로 재배하는 마을이 오늘까지도 이 이집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죠. 야, 워낙 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 이렇게 늪지대와 같은 곳에서 재배를 하고요. 정말 탐스럽고 어떻게 이 파피루스에서 종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그렇죠. 이 파피루스를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켜씩 한 켜씩 어긋나게 해서 눌러 말린 후에 이제 그곳에 글과 그림과 특히 그리스의 이제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신성 문자들을 기록으로 남긴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록을 남긴 나라와 땅이 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작은데 이 큰 짐을 밀고 갑니다. 네, 고센 땅에 특히 이제 목축업에서 여전히 지금도. 자, 이제 우리가 파피루스를 이제 보러 가는데, 네, 이 고센 땅에 이동식 가게예요. 이동식 가게. 아, 재밌고 정감 있고 한번 안을 들여다봤더니 모든 것을 다 팔고요. 네, 또 저와 함께 사진 한번 찍자는 이동식 이집트 상인. 예, 보시죠. 뭐 콩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게 이제 말린 종려 열매도 또 이렇게 선물로 주는 여유. 예.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요거 이제 또 아이들 간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 팔아요. 달달한 것이죠. 네, 애굽 정감 있는 모습. 자, 드디어 이제 파피루스를 재배한다는 이제 가게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네, 시골에 신발을 신지 않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요게 이제 파피루스죠. 네, 생생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으로 정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파피루스가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파피루스를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한 켜씩 어긋나게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하는데 약간 겹쳐서. 아우, 정말 이제 이곳 이 고센 땅에 특히 이제 파피루스를 제작하는 곳에는 이것이 이제 간의 수공업 약간씩 겹쳐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시장에 팔면 이제 이집트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념품 삼아 또 이 파피루스에 새겨진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종이혁명을 일으킨 애굽의 그 파피루스를 그 옛날 그 방식대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정말 이 고센 땅에서도 구석구석에 오니까 아직까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이렇게 수공업이잖아요. 네, 정말 귀한 장면을 우리가 이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겹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할 때 그냥 몇 겹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눌러서 만드는 모습. 이야. 이렇게 이제 겹겹이 쌓은 것들을 준비가 되면 이거를 이제 압축 이제 프레스에
넣는 것이죠.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렀던 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꾹 눌렀던 거를 이제 들어 올리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제 다 압축이 끝난 파피루스를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 세상에 이렇게 파피루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잘 말라서 이제 정말 종이죠, 종이. 네, 부드럽고 또 오래 가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집트에서 보는 모든 고고학적, 역사적 이런 것들이 이런 바로 파피루스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정말 따끈하게 만들어진 이게 이제 파피루스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도 고대지만 이 파피루스를 활용하기 전에는 이제 돌이나 이런 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것을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이 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을 해내면서 결국은 이 예술이에요, 예술. 쓰기 예술. 그리고 이 파피루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편화되면서 사실 최대의 혜택을 입은 것은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이제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내고 이미 2000수백 년 전에 이 나일강의 끝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도서관이 유명하잖아요. 수십만 권의 이 도서관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종이혁명을 통해서 마음껏 책을 써내려간 거죠. 야, 정말 파피루스 오리지널 옛날 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파피루스입니다. 예,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중한 이집트를 가서도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구석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수작업을 통해서 파피루스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피루스를 한번 눌러낸 다음에는 또 이것을 또 말려야 다시 또 다음에 또 파피루스를 압축할 때 사용을 하지요. 예, 이런 작업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오리지널 애굽에서 파피루스의 자료들을 이제 보고 있고요. 뒷곁에 한번 어떻게 또 파피루스를 이 수확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겠다고 해서 뒤로 왔는데 이 마을 전체가 파피루스를 재배하는 마을이고요. 이 가까이 보니까 이쪽으로 와 보세요. 예, 야, 요렇게 파피루스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결을 내서 결국은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네. 정말 물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이제 정원수로 간혹 이제 이 정원에서 볼 때는 이제 반드시 연못이나 이런 물가에서 자라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톡톡 치면 이게 그 결에 따라서 아주 수월하게 파피루스를 수확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툭툭 이렇게 부러져 떨어지는데, 예, 요것이 파피루스를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고 수확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역시 전 초보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각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보시죠. 각도를 내려서 그게 그렇죠. 예, 일할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피루스를 재배를 한 다음에 일정 간격으로 또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앞으로 집으로 와봤어요. 이게 전기를 꽂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 간격으로 끝은 잘라내고 딱딱 이렇게 해서
아주 능숙한 파피루스 제작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피루스를 맨 밑둥을 잘라내고 이 줄기를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결을 내겠지요. 네, 이 결을 내는 것도 아주 신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낚싯줄을 이용해서 보시죠.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해서 격기게 내는데 저는 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간단한 낚싯줄로 이렇게 해서 결을 내면은 속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물에 푹 불리는 거죠. 아주 뭐 솜씨가 착착 손에 익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파피루스를 제작하는 세상에 이게 칼도 아니고 그냥 낚싯줄이에요. 그냥 낚싯줄로 파피루스 결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능숙한 솜씨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눌렀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보시죠. 네, 너무나도 귀한 현장이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피루스에 압착한 종이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파피루스는 헬라어로 이제 비블루스라고 하고요. 이 비블루스는 또 바이블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히에라글리프라고 하는 이집트 문자와 그림과 상형 문자. 파피루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 공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네, 정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정말 귀중한 애굽의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작은 A4 사이즈에서 정말 거대한 근데 이게 파피루스라는 거야. 진짜 두루마리네요, 두루마리. 정말 오리지널 파피루스에 채색으로 그려진 이 내용을 보니까 심장 나오는 거 보니까 사자에서 이 죽은 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것도 야광도 있고요. 정말 이집트는 정말 못 사는 듯하지만 이집트는 대단한 문명을 전수해 오는 나라이고,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보시죠. 완전히 야광으로 비춰지는. 물감으로 만들어서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야광으로도 그렸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네, 정말 이 파피루스의 농장에서 파피루스의 제작에서 또 제작된 파피루스의 다양한 지금 이 고센 땅의 파피루스 재배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렇게 만들어진 파피루스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이 물건들이 만약에 이제 피라미드나 육소나 이 관광 현장에서는 정말 몇백 불 가는 고가로 모델부터 전통 방식으로 파피루스를 재배하고 또 가공하고 파피루스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정말 귀한 오늘 현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성지가 좋다. 이제 10여 년 이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성경의 땅 구석구석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파피루스를 만드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지요. 한번 가자 해서 한번 또 좀 다양한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과연 파피루스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것까지 만들어내는지 현장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네, 고센 땅의 한 마을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아주 물씬 파피루스의 냄새가 나고 여기는 다 파피루스로 생업을 하는. 이게 파피루스로 만든 모자, 와. 이게 파피루스로 만든 옷, 다양하게 파피루스를 이건 그린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예, 정말 잘 만듭니다. 평생 이 파피루스의 글을 그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우 정말 예술가예요, 예술가. ده بيجيبوا الشغل واخد بالك وانا اشطبه. 네, 직접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고 바로 작업 현장이죠, 물감이. 이거 다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네,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파피루스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아, 또 파피루스로 배 모양, 장난감이긴 하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파피루스로 가볍고 이제 물에 잘 뜨니까 이걸로 파피루스로 신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대에 이제 다 공장에서 만드니까 더 이상 만들진 않지만 예, 고대에는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건 뭐지? 돛. 그죠? 바람. 그러니까 다 파피루스로 끈서부터 야, 파피루스로 끈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바구니예요, 바구니. 그러니까 왜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모세를 띄웠던 것이 이거 같아요. 아, 파피루스로 빼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파피루스로. 그러니까 나일강이 삶의 모든 근원입니다. 아, 파피루스로 지갑. 또 이렇게 파피루스로 지갑도 만들고. 우와. 야. 조끼까지 이렇게 조끼까지 이렇게 벗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거 입어보라고. 네, 정말 제가 파피루스로 만든 옷까지 입어볼 줄은 최초의 파피루스 옷을 입어봅니다. 오, 이렇게. 이야, 성지가 좋다 촬영하면서 호강합니다. 파피루스 옷을 입어봤어요. 모세의 바구니, 파피루스의 옷, 파피루스의 샌들, 그다음에 파피루스의 백, 완전 파피루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글과 그림을 제작해 왔는지를 또 보여주시는데 보시죠. 야, 정말 이분은 국보급 무형 문화재입니다. 네, 평생을 이렇게 이제 그려왔기 때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뭐 축축 해 대기만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이것들은 시장으로 가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센 땅에서 보는 파피루스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곳에 이렇게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파피루스 재배가 가능했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파피루스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네, 정말 귀한 영상 성지가 좋다에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파피루스의 재배와 현장을 찾았습니다.